550, 그리고 미술과는 750만. 자소서로 사골 육수를 의뢰라. 내가 교환학생 가야 되는 이유를 막연한 해외 경험이라고 적지 않으신 거 추천드립니다. 항상 저랑 면접을 같이 보시는 분들이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냐. 안녕하세요. 이번에 34기 미래에셋 교환학생 장학생으로 뽑힌 전하별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자소서를 준비하고 또 다음 전형인 AI 면접을 준비했는지 그것에 대한 과정과 그리고 또 꿀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에셋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권은 550 그리고 미술권은 750만원 지원하는 아주 큰 규모의 장학금 프로그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문이다 보니까 제가 또 받을 수 있는 교환학생 장학금의 폭이 적어서 미래에셋이 정말 저에겐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발 요강에는 자격 요약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학종 요건은 4년제 대학이고 2030 인문사회 계열 전공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 만족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교환학생 자격 요건인데 이 중에서 대부분은 다 만족하시겠지만 첫 번째가 교환학생을 모교에서 재학 중 최초로 선발되어야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전에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적이 있거나 그런 적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계절학기로 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단기 파견이었기 때문에 이게 결격 사유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 요강을 읽어보시면서 혹시라도 본인이 이제 결격 사유가 없는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적 요건인데, 직전 학기에 총 평점 평균 모두 3.0이셔야 되고요. 4.5점 만점에, 그리고 4.3점 만점에 2.87 이상이셔야 합니다. 네 번째 경제적 요건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내이셔야 합니다. 네, 이제 해당 자격 요건이 전부 충족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자소서일 겁니다. 자소서가 아무래도 합격의 당락을 많이 가르기도 하고, 여러분이 서류 선행에 합격하셨다면은 AI 면접에서도 이제 주로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될 게 자소서기 때문에 저는 자소서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드릴 첫 번째 꿀팁은 자소서로 사골 육수를 의뢰라. 예, 무슨 뜻이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한 3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근데 모집 요강이 뜨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쓰셨나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 기수에 올라와 있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미리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기수마다 자소서 질문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대부분 비슷한 맥락과 비슷한 결의 질문이기 때문에 이전의 기수에서 물어봤던 질문을 미리미리 오랫동안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자소서를 초안을 쓰시고, 근데 처음부터 내가 완벽한 글을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비추천드려요. 그러면은 자소서 진도가 너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냥 처음엔 러프하게 조금 이제 자소서스럽지 않은 말투더라도 내가 이래서 가고 싶었지라고 좀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다 적어보시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문장 다듬어 보고, 그 다음 날에 또 바꿔보고 하시면서 조금 시간을 들이시고, 그리고 반드시 저 같은 경우에는 인재개발원이라고 해서 학교 내에서 자소서나 학생들 취업 상담을 해주는 기관이 있었어요. 거기 선생님에게 자소서 첨삭을 요청드려가지고 전문가의 손길을 한 번 더 거쳤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다니시는 학교에 분명한 그런 기관이 있을 테니까 그런 기관에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교수님, 아니면은 주변에 취업한 선배들한테 조금 첨삭을 요청해가지고 완성도를 높이는 거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좀 시간을 들여서 쓰시고 너무 헐레벌떡 쓰지 않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자소서를 쓸 때 드리는 조언은 내가 교환학생 가야 되는 이유를 막연한 해외 경험이라고 적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서 새로운 문화 접해보고 싶어요. 가서 저는 뭔가 해외 경험 해보고 싶어요. 이런 것보다는 내 꿈에 정확히 이 교환학생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적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사실 교환학생을 가는 많은 분들이 당연히 해외 경험을 위해서 가겠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교환학생 경험이 뭐 A라는 내 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적어야 여러분의 교환학생 이후에 당위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은, 저는 제가 이제 파견 가는 파견교에 개설된 교과목을 미리 알아봤어요. 뭐 어떤 강의가 있는지 코र्스 카탈로그 이런 걸 쳐가지고 개설된 강좌를 보면서 이런 강좌들은 내
내 꿈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걸 미리 파악하고 해당 강좌의 이름을 좀 써가지고 이런 자소서의 완성도를 높였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해당 동아리가 또 내 꿈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자소서에 많이 어필했습니다. 이렇게 적은 자소서는 꽤나 구체적이고 또 목표의식도 강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 눈에 더 잘 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선택한 전공에서 좀 갈 수 있는 직업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업군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이 꿈이 간절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또 교환학생을 통해 이 꿈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세부적인 진로나 목표를 정해서 자소서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목표한 그 진로나 해당 꿈이 사회공헌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장학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놀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 교환학생과 장학금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워오고 그것을 다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영학부 같은 분들께서는 마케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어떻게 사회공헌적일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환경 친화적인 그런 기업이 들어가서 그 기업이 잘 되는 마케터를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환경 관련한 수업을 듣고 싶다. 이런 식으로 조금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직업군에서 사회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시고 약 한 달 정도 기다리면은 이제 서류 전형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거는 AI 면접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AI 면접이 처음이다 보니까 생소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일반 대면 면접과 그렇게 크게는 준비 과정은 다르지 않아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서류 전형을 합격하고 나서 하셔야 될 거는 서류에 내셨던 자소서를 다시 훑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 달 전에 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까먹었을 수도 있고 또 이 자소서가 여러분의 답변에 AI 면접의 답변에 이제 배경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소서를 훑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예상 질문을 뽑고 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는 건데요. 사실 네이버에 쳐보면은 많은 예상 질문이 나와 있고 저도 그것을 바탕으로 한 20-30개 정도 질문을 뽑았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한번 화면 띄워드릴게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 예상 질문을 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시고 저는 여러분이 이거를 너무 달달달 외우는 건 추천 안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다 외우고 나서 면접에 갔을 때 갑자기 그 문장이나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날 때 있어요. 근데 내가 다 외우면은 내가 외운 것에서 단어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게 약간 멘탈이 무너져요. 근데 이거를 키워드 위주로 외우면은 그때그때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키워드만 생각해서 그 흐름대로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장했을 때는 그 문장을 내가 준비한 문장을 달달달 외워서 말하기보다는 그냥 그 질문에 대한 키워드만 해두고 그거를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걸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물론 줄글로 예상 질문은 다 적어놨어요. 그렇고 형광펜을 들고 내가 말했을 때 이 질문의 키워드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키워드를 해놓고 그 키워드 3개를 가지고 질문을 혼자 해보고 다시 답변의 키워드를 가지고 즉흥적으로 하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최소 5번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즉흥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드린 다른 조언은 뷰인터로 연습을 좀 해보시는 건데요. 뷰인터가 미래에셋 이 AI 면접을 할 때 쓰는 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 플랫폼에서 아마 무료로 몇 번은 하게 해주는 걸 알고 있는데 무료로 몇 번 연습해보시고 나는 그래도 내가 평소에 말도 잘 못하고 화면 보는 게 어색하다 하시면 추가로 결제해서 연습해보시고요. 그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컴퓨터로 이제 녹화를 하면서 제 말하는 속도나 아니면 표정 같은 걸 좀 연습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 표정과 그 다음에 발음인데요. 표정 같은 경우가 이렇게 너무 어두운 표정, 너무 긴장한 것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웃는 게 더 좋은 이미지를 남겨줄 수 있고요. 특히 제가 뷰인터를 봤었을 때는 요게 고개가 아래 위로 너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눈이 동공이 안 흔들리는 거. 왜냐면 이게 부정행위로 인식될 수 있어서 너무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제가 올해 초에 인턴 이제 면접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 제가 꽤 합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갈 때 항상 저랑 면접을 같이 보시는 분들이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냐, 면접 몇 번 보셨냐라고 물어볼 만큼 제가 면접을 꽤나 잘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말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요 발음이나 아니면은 좀 목소리에 무게감을 주는 게 좀 좋은 것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하이톤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목소리에 무게감 있는 게 조금 더 진중해 보이고 신뢰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목소리에 좀 무게감을 잡으시면서 특히 발음을 또박또박 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미래에셋 교환학생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지원도 어느 정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환학생 자금을 제가 스스로도 알바하고 인턴하면서 모았기 때문에 이 장학금이 저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처럼 부모님 지원이 많이 부족한 분들도 교환학생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에셋 교환학생 장학금에 꼭 합격하셔서 좋은 경험과 행복한 교환학생 생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여러분 모두 파이팅! 그리고 저를 장학금을 주신 미래에셋 박현준 재단에게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